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60년대 인테르는 벤피카와 마찬가지로 축구사에서 한 시대를 지배했다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팀이나 유러피언컵에서 2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 그리고 2번의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이라는 업적 이외에도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에 정점을 찍었던 팀이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르는 주세페 메아차가 활동했던 시기 이후 1950년대 초반에 2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자국 리그에서 라이벌 유벤투스와 AC밀란에게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는 오마르 시보리와 잔피에로 보니페르티, 존 찰스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었고, AC밀란은 비록 군나르 노르달과 군나르 노렌이 이탈했었지만 린드홀름이 건재하고 스키아피노가 등장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인테르로 한 감독이 부임하게 되니 그는 바로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었습니다. 인테르에 부임한 엘레니오 에레라는 17살에 불과한 2명의 유망주를 콜업하여 키우기 시작하였는데 이 2명의 유망주가 바로 파케티와 마촐라였습니다. 물론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인테르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레니오 에레라의 부임 시즌이었던 1960-61 시즌 리그 최종전에서 인테르는 라이벌 유벤투스를 상대로 참패와 대패라는 말로도 모자란 9대1이라는 스코어로 무너지는 참사를 겪었죠. 이 경기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경기로 기억이 되는데 참사도 참사지만 유벤투스에게는 보니페르티가 치르는 은퇴 경기였으며 인테르에게는 마촐라의 데뷔 경기이자 데뷔골을 넣은 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인테르는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을 잘할 수도 있었으나 그를 계속 신임하기로 결정하며 그의 페르소나나 다름없는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 시즌에는 브르그니치와 자이르를 영입하였습니다.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그랬듯이 인테르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활용하였으나 보드진의 압박과 AC밀란의 네레오 로코 감독이 카테나치오를 창시하며 성공하는 것을 보고 네레오 로코의 카테나치오를 참고한 뒤 이를 재해석하여 비대칭 전술 버전 카테나치오를 완성시킴으로써 1962-63 시즌 AC밀란과 유벤투스를 누르고 9년 만에 자국 리그 우승을 차지해냅니다. 예전부터 유러피언컵에 출장하며 결승에도 올라왔던 라이벌 AC밀란이 이전 시즌에는 기어코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을 달성한 반면에 인테르는 유러피언컵에 처음 진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러피언컵에 처음 출전한 인테르가 구사하는 전술 카테나치오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AC밀란이 구사하는 카테나치오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테르는 8경기에서 4골만을 허용하는 엄청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유러피언컵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를 앞세워서 8경기 27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8강에서 카테나치오를 구사하던 디펜딩 챔피언 AC밀란을 4대3의 스코어로 꺾고 올라섰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인테르는 단 1실점만을 허용. 인테르는 산드로 마촐라의 2골과 아우렐리오 밀라니의 득점을 통해 3대1의 스코어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유럽의 왕좌에 올라서며 레알 마드리드 황금세대 전성기에 종지부를 찍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다음 시즌에도 유러피언컵에 참전한 인테르는 준결승에서 리버풀에 의해 탈락당할 뻔하기도 하지만 코르소의 프리킥골 등을 앞세워 1-2차전 도합 4대3의 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승에 오른 인테르의 상대는 에우제비우와 호세 토레스를 앞세우며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던 벤피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카테나치오를 처음 들고 나왔던 AC밀란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테나치오 파해법을 준비하지 못한 것인지 벤피카는 인테르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자이르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인테르가 벤피카를 1대0으로 꺾고 승리를 차지하며 유러피언컵 2연패를 달성합니다. 이 시기 인테르는 유러피언컵 챔피언 자격으로 2번 연속 인터컨티넨탈컵에 참여하는데 두 대회에서 모두 인디펜디엔테를 상대했습니다. 인테르는 이 2번의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마촐라의 활약을 앞세워 2연속 우승을 차지하였고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남미팀을 꺾고 2연패를 달성한 유럽팀은 인터컨티넨탈컵이 도요타컵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인테르가 유일했으며 도요타컵으로 개칭된 이후를 포함해도 라이벌 AC밀란까지 단 2팀뿐입니다. 인테르 전성기의 대표적인 멤버로는 산드로 마촐라, 루이스 수아레스, 자친토 파케티, 자이르 다 코스타, 아르만도 피치, 브루그니치, 마리오 코르스오 등이 있었습니다. 마촐라는 당시 라이벌 AC밀란의 에이스 리베라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팀의 아이콘과 같은 선수였으며 루이스 수아레스는 엘레니오 에레라의 페르소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케티와 자이르는 에레라의 비대칭 카테나치오를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양날기였으며 피치와 브루그니치는 카테나치오의 최종적인 방패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었고
마리오 코루소는 환상적인 왼발을 지닌 공격수로 인테르가 감춰둔 치명적인 동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카타나초를 앞세워 전성기를 누리던 인테르는 차후 시즌 아만시오 아마로 같은 신예와 헨토 같은 베테랑들을 조화시켜 다시금 왕자를 노리던 레알 마드리드에게 일격을 당해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 시즌 결승전에서는 조크스타인이 이끄는 셀틱에 의해 카타나초의 약점이 파괴당하며 2대1로 패해 준우승에 그치면서 유럽의 왕자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셀틱을 상대로 결승전에서 패해 유러피언컵 준우승에 그친 이후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은 인테르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이 시점을 계기로 인테르는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인테르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리그팀 전체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세리에 A의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 조치가 그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인테르를 비롯한 이탈리아 클럽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국 선수들만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이는 팀의 다양성 상실과 전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1970년대 이후 미엘스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의 아약스가 토탈풋볼이라는 혁명적인 전술을 내세우는데, 카타나치오를 활용하던 인테르가 유러피안컵 결승에서 토탈풋볼 아약스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치면서 인테르의 전성기는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전성기가 끝난 이후 인테르는 1980년대에 세리에 A 외국인 영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나서야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테르는 마테우스, 클린스만, 브레메로 이루어진 게르만 삼총사를 영입하며 리그의 패권을 다투거나 유럽 대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